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기사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기사일주에 대한 특징을 잘 파악하시고 기사일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론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항상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주만으로 사주를 다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일주만 잘 알면 이 사주의 절반은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가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일주를 공부하고 사주를 분석하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이 일주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일주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마다 같은 일주는 많잖아요. 그러면 사주가 다르더라도 일주가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특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껴보니까 이 사주라는 것은 일주도 중요하지만 사주팔자 8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일주가 같다는 것은 이 8글자 중에서 2글자만 같을 뿐이지 나머지 6글자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10년대운까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도 이 예제에는 무진일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무진이라는 이 2글자가 이 사주에서는 기신운으로 봐야 되잖아요. 토기운이 또 2개가 있으니까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기운은 기신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일주 자체가 그 사주에서 용신운이 될 수도 있고 기신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개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용신이냐 기신이냐 뭐 이런 걸 중요한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충이라든가 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천간지지가 있을 때 천간이 충을 받고 지지가 충을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일주가 같다는 거 이것만으로 그 사주의 공통점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주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일지가 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육식갑자에 나와 있는 일주를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주 분석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주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일주가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되는 특징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일주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사주에서 일주론을 공부할 때도요.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일주 강의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사일주다 그러면 기사일주 딱 적어놓고 이 기사라는 기둥에 대해서만 1시간 동안 떠들고 있습니다. 뭐 밑에 인성운을 깔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 기사라는 2글자만 붙잡고 60분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60분 동안 듣고 몇 번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예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주를 분석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될까요? 어차피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와 10년 대운, 1년운 이런 시기에 따른 운이 중요하거든요. 전체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주 2글자만 딸랑 붙잡고 1시간 동안 떠드니 그걸 듣는 사람들이 힘들게 들어봤자 사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겠냐고요. 결국은 일주라는 건 뭐예요? 예제를 보고 사주 전체를 보고 공부를 해야 그 일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예제를 통해서 기사일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라는 기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를 딱 봤을 때에는요, 사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음과 양의 구성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양이 맞냐 음이 맞냐, 음과 양의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사주를 볼 때 그걸 보셔야 되고, 일주를 볼 때에도 기사일주 그러면 어때요? 위아래가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사주를 딱 파악할 때 기사일주다 그랬을 때에는 이 사람이 음적인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일주만 기사일주고 나머지 6개 한자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또 해석이 달라지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주가 음일간 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음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인성운을 깔고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은 십성을 보고 분석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밑에 뭘 깔고 있느냐, 재성운을 깔고 있느냐, 인성운을 깔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성운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인성운이 뭐예요? 사고계를 나타냅니다. 사고, 생각하는 거. 이 기사일주에서 밑에 인성운을 깔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6개의 한자가, 6개 오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사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 왜냐하면 인성운이 사고계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인성운이라는 것은 우선 사고계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어머니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사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재성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재성운이라는 건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을 나타내거든요. 여자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성운이, 여자운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인성운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고부 간의 갈등이 많겠죠.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게 일주인데 밑에 인성운을 깔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면서 두 가지를 딱 체크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거 사고계, 두 번째로 육친관계에서 어머니. 그래서 기사일주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정신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머니,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로 봤을 때 사화가 뭐예요? 뱀이죠, 뱀. 지지에 뱀을 깔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증관계를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증관계가 뭐예요? 사랑해자와 증오할 증자죠. 애증의 관계라는 얘기는 결국 어머니의 원한이 많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뭐 어머니가 성격이 좀 드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내가 어머니를 싫어한다,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뱀 중에 살모사라는 뱀 있죠. 살모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모사가 한자로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일 살자에 어미 못자입니다. 엄마를 잡아먹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뱀이죠. 지지에 사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뭐 기사일주도 있을 수 있고 계사일주도 있을 수도 있고 을사일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딱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혹시 어머니하고 어떤 애증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가까울 수도 있어요. 사주 구성이 좋을 때는 아버지하고는 별론데 엄마하고 유난히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주 구성이 좋은 사람보다는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성을 깔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대운도 좋고 구성도 좋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성운 강한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어때요? 장사는 잘 안 맞죠. 장사, 뭐 음식점을 한다든가 옷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잘 안 맞습니다.
인성운이 뭐니까? 학문운이니까. 그럼 학문운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갖고 자격증을 따야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좀 품위 있는 직업, 전문직,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게 좋죠.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좋고, 이 지지에 이제 인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사고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이쪽으로도 한번 재보고 저쪽으로도 한번 재보고 머리가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쪽으로도 변했다 저쪽으로도 변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운이 인내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성공하는 대기만성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나머지 6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만약에 식상운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천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뭐 표현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화가 뭐예요? 역마살을 나타냅니다. 지지에 역마살을 딱 깔고 있으니까 뭐 양쪽에 역마가 한두 개 정도 더 있다 그러면 역마살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부 갈등,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기사 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해년 갑인월 기사일 정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에요. 15년 차 미용사입니다. 15년 됐으면은 이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나서 미용사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분이 2017년도에 사연을 보냈는데 지금 38살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2년 동안 직원 생활을 했다고 해요. 힘들어서 이직이 잦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용실이야 뭐 직원으로 일하면 다 힘들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자주 가지만 이분들은 어때요?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서 있잖아요. 계속 서가지고 사람들 머리 막 자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손님들하고 같이 막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일하는데 제가 볼 땐 노가다예요. 이 미용사라는 직업도. 그래서 직원 생활이 힘들어서 이직이 잦았고 12년 하다가 3년 전에 2017년에 3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한 2014년 정도 되겠죠? 3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 하다가 실증이 난다 그러면서 힘들고 실증이 난다고 하면서 접었답니다. 사업을. 그리고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 화나면 며칠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났는데 며칠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풀지 않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분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미용사를 하셨는데, 그럼 15년 동안이나 했다는 얘기는 이분에게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미용사로서 그렇게 아주 적합한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사가 되려면은요, 그 사람이 가위 갖고 계속 일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위 잡고서는 계속 손님들 머리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주 안에 금기운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금속기구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하셨는데 3년 동안 사업하다 결국 실증이 나가지고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이라면 관살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목기운이 1개, 2개, 3개. 그럼 목기운 강한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료를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성운이거든요. 이 여자분은 관사론잡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직장운, 일반적으로 남편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은 관성운을 직장운으로 봤을 때에는 어때요? 안 좋다고 봐야죠. 왜 안 좋아요? 직장 변동이 많다는 거잖아요. 관이 여러 개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직장을 만났다. 그랬을 때는
안 옮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옮긴다는 얘기는 직장운이 그다지 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남자운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남자운도 별로라고 봐야죠. 관사론잡이라는 얘기는 내가 남자가 여러 명 있다는 얘기인데, 아, 그러면 많은 남자들한테 인기를 얻는다는 뜻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난다면 그 남자하고 끝까지 가겠죠. 그런데 여러 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사귀다가 깨지고, 다른 남자 사귀다가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좋은 남자를 못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운이 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이 음과 양의 구성을 보세요. 제가 이제 사주를 볼 때에는 오행을 따지는 것보다는 먼저 음양의 구성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월주만 빼놓고 나머지 6개가 뭐예요?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지에 인성운을 깔고 있죠? 인성운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좀 내성적인 사람이 많죠. 여성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행동부터 막 저지르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먼저 하고 좀 차분한 스타일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음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가 없어요.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 식신상관운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때요? 내성적이고 말이 없죠. 그리고 화가 나면 못 풀어요. 왜냐면 푼다는 건 뭐예요? 나 화나게 한 사람 딱 만나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 기분 나빴어.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하고 어떻게 얘기하면서 딱 푸는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속으로 저 나쁜 놈 두고 보자 이러면서 계속 끙끙 앓고, 그러면서 이게 화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지지에 인성운을 깔고 있는데 전부 다 음적인 성향이 강하고 거기에다가 식신상관운이 없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좀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끙끙 앓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성격을 바꿔가지고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곧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보세요. 28살서부터 37살까지 위아래로 어떤 대운이 들어와요? 빨간색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정사대운만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주가 신약한 상태에서, 정사라는 이 대운 자체가 이렇게 나쁜 대운은 아니죠. 물론 토기운이 가장 좋은 대운인데 나쁜 대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의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8살서부터 37살까지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인성운이죠. 인성운이 뭐예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화기운이 뭘 극해요? 금기운을 극하죠. 오행의 상생삼극관계에서 불로 쇠를 녹이잖아요.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에 뭐가 없어요? 금기운이 없어요. 지장간에 요 사화 안에 경금 딸랑 하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금기운이 약한데 28살서부터 37살까지는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오니까 더더욱 금기운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금기운이 뭐라고요? 식신상간운, 표현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28살서부터 37살까지 특히 표현 능력이 약해요.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 이런 성격이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이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게 좋으냐? 이분이 종사하고 있는 그 업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미용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봤자 월급쟁이로만 계속 일하면 미용실이 아무리 큰데도 거기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월급 얼마나 주겠어요. 그리고 역마살이 이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업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을묘년, 기축월, 기사일, 기사시 이렇게 되었는데요. 남자분인데
결혼 전부터 부인과 삐걱거렸는데 이혼은 안 하고 살고 있답니다. 아니, 결혼 전서부터 사이가 약간 삐걱거렸으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어쨌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혼은 안 하고 있답니다. 부인의 기세는 세고 어머니는 간섭이 심하고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내가 살고 싶으면 어머니를 따라야겠어요? 부인을 따라야겠어요? 부인을 따라야죠. 이혼하지 않고 살려면 결국은 부인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머니와 왕래를 끊었다 그래요. 그리고 부부하고 부동산을 하다가 현재는 토목 관련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뭐부터 보라 그랬죠? 음과 양의 구성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을묘년 기축월 기사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주팔자 8글자가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음팔통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딱 있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막 남자답고 배짱 있고 호탕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겠어요? 아니면 그 반대겠어요?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죠. 다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여자 운이 좋은 사주예요? 안 좋은 사주예요? 안 좋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자 운이 안 좋은 이유가 한 3가지는 딱 들어옵니다. 첫 번째,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다. 비경겁제가 강하면 왜 여자 운이 안 좋아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비경겁제가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재성운이 뭐예요? 여자, 남자한테는.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너무 강한 사람은 여자 운이 약한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다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 남자답게 딱 여자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사귀어봅시다 막 이렇게 배짱 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일주가 기사일주인데 시주도 기사죠.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좋다. 그런데 특히 이성운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수기운이죠. 수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주원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축토 안에 개수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여자운이 좀 좋으려면 사주원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리고 이 남자분을 봤을 때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24살서부터 33살까지 병술대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14살서부터 23살까지는 사해축, 24살서부터 33살까지는 사술원진, 배우자궁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복은 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의 인성운을 깔고 있잖아요. 인성운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라 그랬죠. 지지의 인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이 재성운이 안 좋아요. 여자복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지지의 인성운을 깔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자운이 안 좋거든요. 그럼 여자운이 안 좋다는 것은 내가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 부모와 그 어머니하고는 사이가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죠. 일주와 시주가 같고 재성운이 없다는 점에서 여자운이 안 좋고 비거분이 강하면서 식상 재성운이 없으면 재물 여자 문제가 힘들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식신상간운이 없고 재성운까지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만약에 식신상간운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나아요. 왜냐하면 이 비경겁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 힘을 빼주니까 식신상간운이 그러면서 재성운을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식신상간운까지 없어요. 재성운도 없고 이럴 때에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게 돈을 나타내니까 여자운도 없고 재물운이 어때요? 별로라고 봐야지. 별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몇 억씩 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몇 억씩 줬으면 어머니가 이제 좀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죠.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게 뭐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 이제 부인 입장에서 뭐 더 달라고 막 이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왕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엄마가 이제 돈이 떨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남자를 쥐고 흔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활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부동산을 했는데 이분이 토기운이 또 강하니까 부동산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만두고 토목회사를 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을 했을 때 그다지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식상운과 재성운이 동시에 없으면 재물취득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이렇게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오행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육친의 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당사자가 듣기에는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런 것도 결국은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친의 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육친이 뭐예요? 내 부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 복도 없고 부인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건져도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분 보세요. 비경업제가 이렇게 강하니까 형제 복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엄마 복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기신운이니까 토기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를 생해주는 이 인성운은 용신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가 없어요? 재성운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 복도 없고 부인 복도 없죠. 그러면서 여기 목기운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성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 복만 있어 자식만 하나 건져도 성공이다. 나머지 육친의 복은 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오행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그 약점이 뭐냐면 육친의 복이 약하다는 거. 단지 부인 복이 없다, 부모 복이 없다 이게 아니라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요. 하나만 건져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듣기에는 상당히 무서운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했을 때가 15살 청소년기였는데 지금은 2020년이니까 한 18살 됐겠죠?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개미년, 무오월, 기사일, 갑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릴 때부터 집안에만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요. 역마살이 강해요. 여기 지지에 사화도 역마고요. 미토도 역마의 기운이 있고요. 천간에 기토하고 무토가 있는데 이것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마의 기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이 기토라든가 무토라든가 이게 천간에 떠 있는 건 무슨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니까 역마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집안에만 있는 걸 좋아했다는 건 뭐예요? 가정교육을 잘못했다. 아이의 특성을 개발해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만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빠가 때리면서 고치려는데 제3자가 보기에 안쓰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말도 안 하고 고집만 세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때리면서까지 고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좀 중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 봐도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본다고 합니다. 엄청 짜증나죠? 나이도 어린 것이. 사람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진짜 싸가지 없어 보이죠? 말을 걸어도 대꾸가 없대요. 그래서 부모가 오죽하면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병원이 무슨 병원이겠어요? 당연히 정신과 치료겠죠. 그래서 할머니는 유학을 보낼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생님 15살 먹은 애를 유학 보낸다. 그러면 부모가 그 외국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20살도 안 된 애를 갖다가 외국에 그럼 혼자 보내겠다는 건지 아니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이 어린 청소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특징이 뭐예요? 토기운이 엄청 강하죠. 1개, 2개, 3개, 4개. 비경겁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고집이 엄청 세다. 그런데 여기 지지에서 합이 형성이 되죠. 사오미 방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엄청 강합니다. 인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인성운이 뭐라 그랬죠? 사고개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개. 사고개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애들 보면 어때요? 좀 문제아 같은 애들이 많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겁이 매우 강해서 고집이 강하고 비겁 태강이라는 건 비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말 안 듣고 고집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주가 딱 있는데 비경겁제가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이럴 경우에는 말 안 듣고 고집 센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없어요? 금기운이 없잖아요. 금기운이. 그럼 금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가론입니다. 식신상가론이 뭐라 그랬어요?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식신상가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아이처럼 이렇게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꾸도 없고 그리고 사람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자기만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다 그럴까요? 아니죠. 그럼 결정적인 건 뭐예요? 식신상가론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 화기운이 세다는 게 문제죠. 화기운이. 방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세잖아요. 그럼 화기운이 뭘 극해요? 금기운을 극하죠. 불이 불을 녹여버리잖아요. 포항제철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재련소에 가면 이 철 재련할 때 뭘로 해요? 막 용암에 막 넣고 부글부글 끓는 불로 막 녹여버리잖아요. 쇠를 갖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금기운이 지장간에 사화 안에 경금이 하나 있고 술토 안에 신금이 하나 있어요. 사주왕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오음이 방합이 되면서 이 뜨거운 화기운이 한꺼번에 금기운을 극해버리니까 금기운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데 어때요? 아예 힘을 못 쓰는 거죠. 이 사주에서. 아예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잘 보세요. 비경업제는 엄청 강해. 사람이 고집도 막 세. 표현 능력은 전혀 없어. 그러면서 생각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고집 세고 자기 생각만 빠져가지고 근데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남들이 와서 말을 걸어도 대꾸도 없고 그냥 휴대폰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해. 그럼 싫어. 그러면서 자기 고집은 엄청 세고 그러니까 부모가 때릴 수도 없고 애 데리고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주팔자로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사주팔조로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따른 운을 한번 보세요. 6살서부터 15살까지 정사대운이죠. 위아래로 뭐가 들어와요?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지금 이 사주에 화기운이 흘러 넘치는데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화기운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기운이 뭐라고요? 인성운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점점 더 자기 생각에 빠진다. 고집이 세진다. 거기에다가 뭐예요? 나이도. 어린애잖아요.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다 그러면 사회생활 못하죠. 그리고 지가 사회생활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러겠죠. 사람들한테. 근데 애들이잖아요. 애들인데 인성운이 이렇게 강해버리니까 결국은 사람 봐도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는 애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지금 이 사주가 토기운하고 화기운만 잔뜩 있는데 16살서부터 25살까지 병진 대운은 어때요? 위아래로 화기운과 토기운만 들어오니까 이 대운도 별로라고 봐야죠. 그러면 결국 한 20대 중반 정도 돼야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강박증이 심해서 의가사 제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수능 준비하고 있답니다. 나이가 23살이에요. 신청했을 때 나이가 23살입니다. 지금은 27살 됐겠죠. 욕심 많고 열등감 심하고 부모님 원망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외모는 평범하고 순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예제 몇 개를 들었는데 지지의 인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하고 많이 관련이 있죠? 첫 번째, 정신적인 거. 두 번째, 어머니, 부모. 특히 어머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포인트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오행의 변화에 따라서 사주 분석은 달라진다. 다만 인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은 이 어머니하고 정신적인 거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자기 생각에만 빠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싸가지가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깊다는 거.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일단은 양이 6개, 음이 2개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 역마살이 강하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경업제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지의 인성운을 깔면서, 그러니까 기사일주든 뭐 을사일주든 계사일주든 지지의 인성운을 깔면서 비겁이 강해요. 비경업제가. 그러면 어떻다고요? 정신적인 부분의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신적인 부분의 이상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고집이 엄청 세면서 뭐 강박증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말을 안 듣는다든가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식신상간음까지 없다 그러면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 능력이 약해지니까 결국 자기 생각에만 빠지고 겉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혼자서 끙끙 앓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표현 능력이 약하니까 아예 그냥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죠. 이걸 뭐라고 하죠? 사회적인 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부모 원망한다는 것도 뭐예요? 행동이 아니잖아요. 행동이 머릿속으로 자기 혼자 원망한다는 게, 이것도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분의 이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19살서부터 28살까지가 갑술대운이에요. 29살서부터 38살까지가 을의대운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술원진살이죠. 지지가. 그리고 29세서부터는 사해충입니다. 지지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지 않는 한은 어때요? 앞으로의 운이 별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20대 지나고 30대 지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네 분의 네 명의 예제를 봤는데요. 예제 자체가 어때요? 전부 다. 기사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머니하고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이 깊고, 그리고 비경겁제가 강하면서 인성운을 깔고 있고 식상운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외톨이, 그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예요? 이 기사라는 두 글자가 용신의 역할을 하느냐, 기신의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옆에 있는 것과 같이 뭐 충이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뭐 이런 게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주 분석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기사일주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